그리고 결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미묘한 거예요. 제가 먼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는 어디죠? 경기도에 있으면 결국은 후기에 가면은 충청도랑 전라도죠. 그럼 충청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이미 6세기경부터는 특히 7세기 중반경에는 전중반경에는 거기 앞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건너갔었던 백제계나 신라계, 가야계, 고구려가 힘을 합쳐서 마지막에 망백제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건너가서 만들어진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럼 지금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간단한 얘기인데 당시 동아시아 국제대전이 벌어졌잖아요. 제 용어로 따면 동아지 중에 국제대전인데 원래는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이에요. 국제질서 재편전인데 마지막 단계는 신라의 의지가 작동하면서 신라의 생존 의지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와 나당연합군 힘을 합쳐가지고 백제를 공격해서 불과 3일 만에 사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 200여 성을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회복한 것이 아니라 660년에 항복한 것은 사비성과 웅진성이고 나머지는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백제를 부흥운동 또는 복국운동을 펼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시 외국에 있었던 백제의 왕자인 부여풍이 그죠? 부여풍이 와가지고 부흥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당시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라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병을 보내죠. 선박과 무기와 병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나당연합군과 백예연합군의 육전 수전이 벌어지는 것이 661년부터 663년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육지에선 주리성 전투고 결정적인 거는 바다 전투예요. 백강구, 그래서 백강의 입구라고 그래서 강 아니에요. 바다 전투예요. 그래서 백강으로 당서에 구당서에는 백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일본서에는 백천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치는 학자 간에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 전투에서 백예연합군이 아주 전멸을 해요. 당시 백제군의 피해상은 나오질 않지만 당시 왜군은 27,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전선이 400여 척이 불살라져요. 그리고 일본 열도로 퇴각할 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백제인들. 전라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이지 뭘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는 그래도 덜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대거 탈출하는 거예요. 그때 광경이 일본서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곳을 떠나면은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열도로 퇴각하면서 664년부터 대마도 이끼, 큐슈 북부와 큐슈의 북서부 지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쇠도 내의 양쪽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오사카 근처 나라시 있죠. 그 당시 때 결국은 곧 일본의 수도가 되는 평성경에 있는 곳이죠. 나라까지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은 사람들은 백제 유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본 서기에 백제 사람의 관직과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몇 년도에 쌓은 것까지도. 그리고 결국 670년에 가서 일본이랑 국호가 만들어지는데 일본이랑 국호는 해가 뜨는 가까운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본이랑 국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본이랑 국호를 쓰고 새롭게 일본이라는 질서를 출발시킨 사람들은 누구죠? 먼저 있었던 외국이에요. 외국.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진 망백제 유민들이에요. 먼저 건너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지막엔 망백제 유민들. 이래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탄생되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일신라와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들과는 적대 관계가 돼요. 교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적대 관계가 돼서 조금 더 얘기해. 적대 관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원수가 돼서 일본에서는 곧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일본이죠. 그 당시 때 일본 전국에 명을 내려서 전선을 건조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신라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죠. 그 과정이 뭡니까?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주변 지역에 성을 쌓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문무왕의 수중릉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동해 호국령이 돼서 신라를 지키겠다 했을 때 그때 문무왕이 지키고자 했던 대상은 일본국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백제 유민들이 주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일본과 통일신라는 적대 관계가 돼요. 이 관계가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752년에 가면은 풀어지는데 이미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전부 다 변했고 이제는 냉전 질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열전 시대가 온 거고요. 정치 군사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외교와 무역과 문화의 시대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인정하니까 발해도 당과의 싸움을 멈추게 되고 신라와 당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신라와 당시 일본 국가의 관계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2년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관광지가 지금 나라의 동대사거든요. 동대사 가면 대불전이 있고 대불전에 가면은 나라 대불이 있어요. 그건 후에 개조된 거지만 초기에 그것이 완성될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가는데 일본에 가더라도 제가 드린 한일 관계 이런 실상도 보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동대에서 대불전을 가거나 아스카에 가더라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사태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생각하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될 뿐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8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제는 일본도 문화도 우리 한국적인 색채가 다 사라져요. 댐뼈 문화, 한자로 천평문화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일본이 당나라랑 직교역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라랑 연관됐죠. 그러나 그들은 주로 당문화를 수입했다고 해서 독자적인 일본 문화가 형성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6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국의 탄생. 그래서 752년에 나라 대불이 완성되면서 이제 일본과 우리는 영원히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이 된 것이죠. 이런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턱없이 찬양하거나 턱없이 미화하는 게 싫어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결국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조선이 멸망했잖아요. 식민지가 됐고.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근대사 전공자나 안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만 연관시켜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일본 근대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람은 자기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일본인들은 역사를 더 철저히 배웠어요. 우리가 족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자기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요시다 쇼인이 있었던 하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시마네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몇몇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조선은 일본에게 합병이 돼야 된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사이코 다카모리가 이미 정한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고이전에 국제 철학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들이 뭐죠? 배웠잖아요.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동조 동근론. 동일한 조상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일한 일영론. 일본과 한국은 하나의 공간에 있다. 이런 논리들을 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반도사관이고 식민사관인데 그건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과 우리는 고대에는 같죠. 그런데 그들과 나의 차이점은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 입장은 주체는 당연히 우리다. 모든 면에서 인적 구성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테크놀로지도 벼농사 문화도 토기 문화도 그렇잖아요. 그 외에 정치 시스템 능력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건너갔다는 것이 우리 기록에 나옵니까? 삼국사기, 통일신라에는 무역에 관한 것이 나오지만 그럼 고대사에 관한 기록이 어디 나와요? 일본에 나오는 거죠. 일본 서기에 특히. 우리 기록에는 차라리 없어요. 다 없앴으니까. 그런데 일본의 역사책에는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백제인들이 어떻게 일본 열대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어떤 기술을 전파했는가를 샅샅이 기록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 생각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예전부터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느낌이 복잡 미묘하죠.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 쪽에서 갔구나. 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관계가 생겼구나 하는데 일본인 입장에서도 참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당시 조선 합병한 것은 근대 국가 이후에 현실적인 여건상 조선은 합병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관념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의 역사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가계를 놓고 볼 때 당연히 조선은 쳐야 되는 거죠. 합병시켜야 되는 거죠. 왜? 예전에 백제 유민들의 후손이잖아요. 또 가야계도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에 건너온 백제 유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라 정토론에서 보듯이 신라는 반드시 정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미안한 얘기인데 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의 천황제, 일본이란 국호, 일본 국계에 있는 태양, 히노마루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신앙들 흔히 말하는 샤머니지만 신도가 되는 거죠. 나중엔 종교법인 그래서 신도지만은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향유했던 것들이죠. 일본의 건국신화, 창세신화와 우리는 굉장히 유사하고 왜 같은 집단이 건너갔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대 문화의 유습은 일본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천황이잖아요. 우리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건 부정적인 의미건 간에 유교 성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지배됐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이란 국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말하기를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있다. 어디? 출 이거예요. 해가 뜨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는 것이 구당서에 쓰여진 기초래요. 그러니까 일본인 그 당시에 마지막에 건넌 백제 유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일본이란 국명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일본은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침략한 거예요. 꽤 오랫동안. 그건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싫어하니까 교과서에는 기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우리는 대륙으로부터 문물을 전래받았다. 대륙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반도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용어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일본의 천황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 전 천황이 자신은 외가가 백제계라고. 그거 외가는 당연히 백제계죠. 후자라 가문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친가도 마찬가지로 역시 백제계, 가야계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가 간의 경쟁에서 가야계가 패배한 거지만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동생으로 알려진 남동생 스사노 노미코도는 이즈모에 거점을 둔 신라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일본 고대 국가죠. 다만 마지막에 전쟁을 통해서 패배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백제 유민들이 들어와서 다시 일본 국가가 완성되면서 일본이란 국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협력 관계와 함께 경쟁 관계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갈등 관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같이 가야 돼요. 제 이론이 그거예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적이다. 이게 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실체를 모르게 자꾸 일본에게 실체를 모르게 일본의 장점을 모르게 하고 일본은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친일파라고 봐요. 나쁜 의미의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의 실체를 모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왜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 주장하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애국이라고 보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애국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족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실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일본의 실체를 숨기거나 왜곡시킨 사람들이야말로 저는 반민족주의자라고 보고 싶어요. 젊은 여러분들은 늘 의심해야 되고 늘 사실을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늘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몽골의 대초원 늑대와 달려가자.